여기 보세요. 집합의 연산 성질에서 첫 번째 교환 법칙 언제 된다고? 합집합이랑 교집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야? 말로 설명해야 너 거야. 여러 개의 집합이 동시에 등장했는데 그들 사이의 연산기호가 같을 때는 괄호를 치나 안 치나 얘부터나 쟤부터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요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하든 아니면 B랑 C 쪽을 먼저 한 다음에 얘를 나중에 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 언제? 연산기호가 같을 때. 맞지? 분배 법칙은 연산기호가 다를 때 여기는 합집합인데 바깥에는 교집합일 때 이럴 때는 내 멋대로 막 풀면 안 되고 이 교집합 기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 분배를 시킨다 인 거잖아. 그래서 A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기 혼자 동떨어져 있는 합집합 기호를 가운데 붙인다. 증명은 전부 다 색칠 공부. 맞지? 그렇게 가는 거였고 드모르간의 법칙은 어떤 복잡한 연산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여집합 기호를 붙일 때 이 안에 복잡한 형태의 연산을 여기다가 다 분배를 따로따로 미리 시킬 수 있다는 거였지. 예를 들어서 A 여집합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바꾸냐? 가운데 맨 앞에 건 A, 가운데 건 합집합, 맨 끝에 건 B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바꿔? 앞에 거는 A 여집합, 뒤에 거도 B 여집합, 가운데는 뭐 빼기 반대니까 더하기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풀다 보면은 봐봐. 너네가 느낄 때는 이 차집합의 기호가 말 그대로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 B 거를 다 제끼고 남은 것만 쓰면 된다 하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항상 이런 거를 만났을 때는 교집합의 B 여집합으로 바꾸는 게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0.25를 보는 순간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로 바꾸는 거지. 너네 계산할 때 소수 거의 안 쓰잖아. 다 분수로 쓰잖아. 그리고 10분의 8 같은 거 그렇게 안 두고 그냥 5분의 4라고 약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쓰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해놓고 요런 거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본다는 거지. 여기서는 C를 미리 뿌린 다음에 여기 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근데 요거는 이렇게 뿌리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지? 지금 써있는 이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푸는 게 유형 7번이야. 됐어요? 유형 7번 보세요. 일단 유형 7번은 뭐 그냥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봐봐.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A랑 B는 아무튼 공집합은 아니래. 됐어? 첫 번째, U의 여집합이 뭐야? 공집합이지? 그러면 1번에 따르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지? 돼? 안 돼? 무조건 돼. A가 뭐가 되든 무조건 돼. 2번, U-A 여집합이래. 이건 뭐랑 같아?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거를 다 빼버렸어. 그럼 A인 것만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2번 맞지. 3번 A 교집합,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있잖아. 물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얘를 먼저 하래. 이거 뭐야? A랑 A가 아닌 거랑 송민준! 네? A랑 A가 아닌 거의 교집합 뭐야? 없죠. 그거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A. 없겠죠. 그렇죠. 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집합이 동시에 등장한 다음에 다 연산기호가 똑같지.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요렇게 먼저 풀어놓고 얘를 먼저 해도 되지. A랑 A 교집합은 뭐야? 그냥 A겠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교집합은 또 뭐야? 그러니까 없는 거지. 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4번. 저거 합집합이야? 그러면 여기가 합집합이야? 이렇게 봐.
A 합집합에 A 교집합에 A 여집합이래. 그럼 이번엔 여기가 공집합이었잖아. 그러니까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면 그냥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아니면 얘를 분배해서 요렇게 분배했다고 쳐봐. 그러면 A 합집합에 A를 먼저 하고 A 합집합에 A 여집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교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전체. 그럼 전체랑 A랑 겹치는 거 뭐야? 전체랑 A랑 겹치는 거 뭐야? A가 다 겹치겠지. 자, 봐봐 제발. 이렇게 할 시간에 저는 이게 빨라요 하지 말고 둘 다 공부해야 돼. 응. 너보다 수학을 잘하는 내가 이유를 2개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응? 공부를 다각도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됐어? 그래서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3번은 A라고 나오겠죠? 맞지? 넘어갑시다. (560번) 자 이거 봐봐.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고스란히 나온대. 이게 무슨 뜻이게? A한테 있는 거랑 B한테 있는 거랑 겹치는 걸 다 했더니 A가 다 겹친다는 얘기지. B가 더 큰 거. 그래서 B라는 큰 가방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야. 됐지? 그럼 만약에 이거 생각해봐. A랑 B랑 합했는데 A래. 이건 무슨 뜻이야? A가 더 큰 거지. A가 더 커서 B 거를 합쳐봤자 딱히 티가 안 나. 그냥 그대로 A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더 큰 가방이고 B가 거기 들어있는 거지. 이거 외우려고 덤비면 인생이 힘들어져. 이해를 해 제발. 얘는 B가 A에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했는데 어떤 하나가 고스란히 나오려면 그냥 포함관계야. 그냥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생각을 굴리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저 문제를 봐봐. A랑 B랑 합했더니 A래. 이게 무슨 뜻이라고? A가 더 큰 거. 바로 위에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걸 보고 생각을 해. A에 B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이 되려면 그림 자체가 전체 집합이 있는데 A가 더 크고 그 안에 일부러 B가 이렇게 쫌쫌다리 들어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됐을 때 항상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가끔 틀린 걸 찾거나 1번 돼, 안 돼? 돼요. 2번 돼, 안 돼? 이 의미를 보고 생각해. A랑 B가 겹치는 건 B가 겹치겠죠. 3번 돼, 안 돼?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여집합에 합집합에 여집합이 너무 띠꺼워서 저는 드 모르간 씨가 만든 걸 할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정어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실력이 아니고 때때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실력이라고. 그러면 이 흰색은 얘랑 같은 거지. 여기 봐. A 교집합 B가 뭐야 여기서? B지. 그러면 B의 여집합인 거니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지. 아무튼 얘는 B의 여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맞지? 됐어? 4번은 A 빼기 B가 어디야? 뭐야? 여기. 여기가 무조건 비어있을 필요는 없지. 비어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비어있는 건 아니잖아. 4번 틀렸네? 이해됐어? 넘어갑시다. 63번 딱 이런 게 당신들 내신에 나와요. 솔직히 지금까지 한 건 나오지도 않고요. 한 내신에 한 8번, 9번쯤? 자, 여기 보자. A-B하고 X를 합집합을 때렸는데 고스란히 X래.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합집합 또는 교집합을 했는데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 그럼 포함이란 얘기잖아.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X가 A 빼기 A 빼기 B라는 집합이 X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번에 얘는 A 합집합 B랑 X를 겹치는 걸 메모했더니 X가 다 겹친대. 무슨 얘기야? A 합집합 B가 X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X가 들어있다란 얘기 맞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1단계고 그러면 1단계가 끝났으면 2단계는 A 빼기 B 집합엔 원소가 뭐가 있어야 돼? 1, 2, 3이지. A 빼기 B의 말뜻이 뭐라고?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B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전에도 웃자고 얘기했지만 이거 지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빼요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냥 저 중에 겹치는 것만 지운 거니까 1, 2, 3인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1부터 8까지가 다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x가 이렇게 있으려면 일단 여기 내용에 근거하면은 x의 원소를 만들 때는 무조건 1부터 8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요 내용에 근거하면은 무조건 1, 2, 3은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추가로 더 넣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건 4, 5, 6, 7, 8 중에 고민할 수 있는 거지. 정답 몇 개? 2의 5제곱 32개. 알아들었어? 여기까지는 됐죠? 아까 제가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법칙들을 복습한 이유가 얘 때문이야. 자, 들어봐. 내가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 내신 대비 그리고 중학생들 선행학습 등등등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이거를 풀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저 5개를 다 그려야 돼요 라고 물어봐. 왜? 문제가 이랬잖아. 이거랑 똑같은 걸 구하려며. 그럼 먼저 얘를 그리겠지. 여기다가 A, B, C 빛의 3원색으로 그리겠지. 색칠을 졸라 해놓겠지. 근데 걔랑 똑같은 게 나오게 5개를 다 해보겠지. 하다가 이제 성질이 들어오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씨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이래. 자, 내 말을 들어봐. 사실 그리는 게 맞아. 그리는 게 맞는데 내 말을 들어봐. 야, 너네가 옛날 중학생 때로 돌아가서 요거를 그릴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1차 함수를 그릴 때 지금이야 기울기 양수, 절편음수 쫙 마이너스 하지. 근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기울기 땡땡 2 y절편 땡땡 여기 상수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딱 잡아서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 딱 표시하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그러다가 이게 너무 빨라져가지고 니네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다시 얘기하면 이 작업을 니네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동화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답답하다는 중학생한테 내가 이걸 야매스럽게 가르쳐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5개를? 그리는 거야 지금은. 내신 때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지금 그리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5개를 그리는 걸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볼게. 봐봐. 일단 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긴 해야 돼. 그리고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 자, A 빼기 B가 뭐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지. 그러면 느낌상 여기랑 여기지. 원래 A가 요거 4개인데 B랑 겹치는 건 지웠으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랑 C를 또 빼래. 그럼 말뜻은 뭐야? 노란색 중에서 C한테는 없는 거지. 근데 얘는 C한테 있으니까 얘를 제거하겠지. 그럼 저 말뜻이 뭐야? 아무한테도 없고 순수하게 A한테만 있는 거지. 다시 B랑 C에는 없는데 A한테만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다 그리려고 덤비기 전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너가 집합의 식으로 하나 만들어봐. 알아들었어? A에만 있는데 B에도 없고 C에도 없어야 돼.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B에도 없고 C에도 없는 거니까 B, C에 들어있는 모든 거를 지우면 되지 않을까? 하면 답이 2번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으로 그리려고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를 네가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 C에도 없다. 모두 그렇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장을 네가 만들어 놓고 읽으면 금방 빨리 보인다고. 알아듣겠어? 아니면 이런 걸 못하겠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 때 일일이 색칠하지 말고 그냥 1번을 눈으로만 봐. A가 여기 4개 있는데 비교집합 C를 지워. 그러면 뭐가 지워질까? 여기 10개가 지워지겠네? 여기가 남겠네? 안 똑같네? 1번 버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매번 여기다가 이 동그라미를 15개를 그려주려고 하니까 네가 속이 터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걸 그리면서 푸는 게 죄악은 아니야. 당연히 그리는 거야. 근데 안 그리고 풀 수 있을 때까지 네가 푸는 거지. 하나 더 합시다. 바로 아래 거 해보세요. 69번.
여기서 스탑.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어요? 색칠하고 있나요? 혼내는 거 아니야. 색칠하고 있어? 빨리 색칠 손. 색칠 손. 현승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림 그렸잖아. 어? 아니 다 똑같아서 했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린 거야? 풀 때 어떻게 풀었냐고. 이거를 그려서 색칠 공부로 풀었냐고 지금. 그럼 뭘로 풀었는데? 야 여기 답 나왔어. 봐봐. 연산 기호를 봐. 이거랑 지금 이거라고 써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럼 내가 두 가지로 해볼게. 일단은 좀 정확하게 푸는 거는 여기 여집합을 미리 분산시키는 거야. 그러면 A 여집합에 B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바뀌지.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흰색은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지. 근데 봤더니 A 여집합의 교집합, A 여집합의 교집합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A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걸로 묶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이 남아있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만남한 게 얘고 요렇게 만남한 게 얘고 가운데 합집합이고 이렇게 쓴 거잖아. 아내인 이거 뭐예요? 전체죠? 네. 그럼 전체랑 이 새끼랑 겹치는 거 뭘까요? A 여집합이겠지. 네. 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긴 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색칠로 한다고 쳐볼게. 그럼 색칠해서 푼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 봐.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아닌 거잖아. 여기 겉에 계란찜 테두리. 됐지? 그 다음에 이거 어디야? 아무리 그래도 얘는 이렇게 보여야 돼. 교환 법칙에 의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말뜻은 여기겠지. 그럼 결국에 여기하고 여기를 뜻하는 게 뭐야?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이해됐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못하면 안 돼.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필수야. 당신들 서술형에 나오니까.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하고 그 이유를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설명하시오라 그래. 괄호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빵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빵점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왼쪽이 무조건 필수야. 알았지? (573번을) 펴놓고 잠깐 하나 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 반이 거의 공통수학 2를 완전 처음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는 너무 어려운 거 얘기 안 했는데 집합의 연산 중에서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야. 대칭 차집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이렇게. 거기에 일반적으로 A랑 B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초록색을 연산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거랑 순수하게 B에만 있는 거를 합했지롱 하고 쓰는 거지. 근데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야. 차집합이 너무 많아서. 그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표현 중에 노란색도 있을 수 있어. 여기를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얘를 B 교집합에 A 여집합의 합집합. 같은 말 맞아? 같은 말 맞지?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근데 너네가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합집합을 한 다음 교집합을 뺐다. 합집합을 한 다음 교집합을 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합 빼기 교라고 그냥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문제를 만들 거야. 지금부터 야 X랑 Y 사이에 세모가 있는 것을 X 빼기 Y, Y 빼기 X라고 정의하자라고 문제가 그랬어. 그때 문제에서 X 세모 Y 여집합 세모 Z를 풀래.
그거랑 같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래. 알겠지? 그러면 이제 집합이 3마리가 등장했으니까 x도 그리고 y도 그리고 g도 그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거를 x 빼기 y 여집합, y 여집합 빼기 x로 하다가는 이제 점점점 이제 성질이 더러워져. 그냥 하다가 이제 여기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말하면서. 근데 의미를 생각해. 이렇게 대칭 차집합의 의미 자체가 두 집합을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겹치는 걸 쏙 빼겠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때 뭐라고 하면 되냐? x랑 y가 아닌 거를 싹 다 모아놓은 다음에 겹치는 걸 빼겠다 이거야. 이해됐어? 자, x가 어디야? 여기 4개 맞아? y가 아니다가 어디야?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인 거니까 바깥쪽이랑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그러면 먼저 주황색이랑 노란색을 다 합한 다음에 겹치는 걸 지우겠다는 거지. 그럼 한마디로 주황색에만 있거나 노란색에만 있는 걸 찾겠다는 거지. 주황색에만 있거나 노란색에만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얘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놈하고 Z를 또 싹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중에 Z랑 겹치는 걸 지우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거에다가 Z가 요 놈하고 요 놈이잖니. 그러면 초록색이랑 여기까지 이거잖아. 그러면 초록색이랑 보라색을 싹 다 합친 다음에 겹치는 걸 지우겠다며. 그 여기는 이제 지우고 여기도 이제 지우고 얘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겠지. 정답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야. 알아듣겠어? 요? 또 해보자. 그럼 이건 뭘까? 2개짜리만 해보자. 2개짜리니까 어떻게 그려? 일반적으로 그리겠지? 응? 자, 얘랑 얘 이 세모의 의미가 뭐라고? 대칭 차집합의 의미가? 합집합을 했다가 겹치는 걸 지우자. 그러면 합집합은 뭐야? x도 아니고 x가 아니거나 y가 아니거나 그걸 합한 다음에 겹치는 걸 지우겠다. 이거네? 원래 거랑 똑같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여기다 여집합을 붙인 거랑 그냥이랑 똑같아. 뭐 이런 성질도 있어. 근데 이런 것까지 배우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아무튼 내 말은 이런 걸 생각할 때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넣어갖고 풀지 말고 의미대로 합했다가 겹치는 걸 쏙 빼자. 그렇게 가자고. 됐어요? 문제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RPM은 너무 쉬워서 없나? 있다. 598번 해보세요.
기억 맞는 건 되지. 그지? 니은 어떻게 할까? 아니, 전체를 그려야지. 자, 좌변은 왼쪽에 그리고 우변은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이 나오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좌변에 A부터 가자. 이거 A와 B를 합한 다음 겹치는 걸 지웠다. 됐어? A와 B를 합한 다음 겹치는 걸 지웠다. 됐지? 현재 여기 생존자. 그 다음 의미 뭐야? 그 식기랑 C랑 합한 다음에 겹치는 걸 지웠다. 여기다가 C를 살포시 얹어주는 과정에서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니까 얘는 지웠다.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게 한쪽에만 들어있거나 아예 그냥 쿨하게 세 개 다 겹치거나 그런 뜻이지. 안 해봐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의미를 봐봐. 그립이 대칭이잖아. A, B, C에만 있거나 모두에게 있거나 A, B, C에만 있거나 모두에게 있거나. 그럼 얘는 A, B, C에 있거나 모두에게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못 믿겠으면 해보자. B, C를 먼저 해. 그럼 B, C를 합한 다음에 겹치는 걸 지웠다. 생존자 여기. 거기다가 A를 추가로 칠하는 과정을 하는데 겹치는 건 지우겠다. 똑같네. 할 수 있겠어? 내신 때 이 속도로 풀기를 바라는 거야? 내신 때 저거 다 하고 있다가 너 시험 끝나. 진짜로. 내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데. 하고서 이제 디귿을 너네는 이렇게 또 색칠 공부로 풀 수 있겠지만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 결국 말뜻이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의 기호가 그거라며. 합집합을 하고 교집합을 빼겠다. 그러면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별을 칠하래. 그거는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지우겠다는 거지. 아니면 A랑 B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여집합을 붙이래. 라는 말은 일단 여기 안쪽 걸 먼저 하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먼저 지운 다음에 거기다가 여집합을 붙이겠다는 거지. 해서 얘랑 같은 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떻게? 색칠 공부하지 않고 연산 공부로. 됐어? 그럼 먼저 민준아, 네. x 빼기 y를 뭐라고 쓰지? 저기 빼기 기호를 안 쓰고 어떻게 쓸 수 있어? X 빼기는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쓴 다음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 여집합 붙이는 거야, 쉽게야. 알았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 어쨌거나 x 빼기 y잖아. 그러면 얘를 그대로 두고 여기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이 그렇잖아. 지금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여기가 여집합이니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얘를 전개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위에다 쓰면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얘가 하나하나 분배가 되면은 A 합집합 B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똑같이 해볼게. 빼기네. 빼기니까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집합을 쓸게. 근데 이렇게를 한 뭉탱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X 교집합 Y라고 보면은 얘를 X에 한번 Y에 한번 넣을 수 있잖아. 얘를 X에 넣는 과정을 할 때 여기가 다 바뀌겠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 얘를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과정을 할 때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니까 이거 그대로 살아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가 얘를 만나면 합으로 바뀌겠네? 근데 너는 이제 얘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여기는 교인데 여기는 합이니까 안 똑같겠네? 네, 디귿은 틀렸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응? 역시 나간다. 네, 이거를 어렵다고 해서 내가 맨날 색칠해서 풀어? 이러면
니네한테 독약 먹이는 거야. 그냥 안 돼도 이거 하려고 노력해야 돼. 내신 때 이 문제 보는 순간 색칠로 덤비면 인생 힘들어져요. 알았지?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색칠을 하든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든 너네가 나한테 배우기 전에 방식대로 칠하려고 하는 건 최악이야. 그나마 이렇게 칠하는 게 그나마 낫다. 알았지? 다시 앞으로 와서 자, 73번으로 와서 이 친구를 똑같이 연산 법칙으로 할 거야. 색칠 공부하지 말고 막 드모르간도 쓰고 교환도 쓰고 결합도 쓰고 하면서 자, 문제에 써있는 거 이래. A 교집합 B가 괄호 쳐있고 그 다음 합집합 쳐있고 그 다음에 B 합집합에 A 여집합 써있고 여집합 써있고 그거를 먼저 다 끝낸 다음에 교집합 B를 하재. 됐지? 뭐 그게 나중에 A라는 건 결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먼저 이 중괄호를 풀 때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 있는 여집합 기호를 먼저 분배를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B 여집합에 교집합으로 바뀌고 A겠지. 이 맞지? 그 다음에 앞에 거는 뭐 굳이 건드린 적은 없어.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봐. 여기다 실제로 그리지 말고. 그림 그렸어, 머릿속에. 이거 뭐야? 겹쳐 있는 거지. 이건 뭐야? 뭐 빼기 뭐야? A 빼기 B지. 그거 생각해봐. 겹치는 거랑 A 빼기 B를 합하겠대. 무슨 얘기야? 그냥 A라는 거잖아. 그럼 A랑 B랑 겹쳤는데 A래. 무슨 뜻이야? A가 작다. A가 그래. 추상적이지만 A가 B에 들어있다. A가 더 작다. B라는 넓은 범주 안에 A가 들어있다. 그 얘기 맞아? 결국 지금 이 복잡한 식이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냥 A가 B에 속해 있다 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서 가나다라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한 땀 한 땀 개미는 뚠뚠 하면서 칠하는 애랑 이렇게 푸는 애랑 이게 훨씬 빠른 거잖아. 알았지? 제발 더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 흥선대원 것 마냥 망하지 말고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려요. B가 더 크니까 틀렸어요. 니은 맞아 틀려? 왜요? A한테 있는 것 중에 B한테 있는 걸 다 지우면 얘는 빈털털이죠. 니은 맞고 디귿해야 한대.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전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A의 여집합이면 여기랑 여기지. B면은 여기랑 여기지. 파랑이랑 흰색이랑 합치면 다 있지. 없는 게 없잖아. 자, 리을 돼, 안 돼? A 여집합이 어딘데? A 여집합은 흰색인데 B의 여집합은 파란색이니까 B의 여집합이 들어있겠지. 여기가 B의 여집합이라고 써있어야 맞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정답은 니은 디귿. 575번 넘어갈게요. 578번. 자, 의미를 생각해봐. 일단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만 생각하기로 한대. 맞지?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여기에 K라는 문자가 써 있을 때는 K의 배수를 쓰기로 한대. 그렇게 써 있는 거잖아. 문제 말뜻이. 그러면 A 20은 무슨 뜻이야? 그냥 20의 배수를 쓰겠다는 거죠. 20, 40, 60, 80, 100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A2는 2의 배수고 A5는 5의 배수일 거니까 너한테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면 누가 못 푸냐. 배수 못 세는 거 아니잖아. 내신 때 만나면 어떻게 할까? 가 문제지. 그럼 생각해봐. 얘 말뜻이 2의 배수의 집합이야. 얘 말뜻이 5의 배수의 집합이야. 그런데 2의 배수, 5의 배수 하고 교집합이야. 교집합의 의미가 뭐야? 둘 다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의 배수가 되고 5의 배수가 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공배수라고 하잖아. 10의 배수 맞아? 그러면 결국에 A2랑 A5의 교집합을 때리면 그거를 A10이라고 쓰면 되겠네? 10의 배수라며 니네가. 그럼 다시 저거는 20의 배수의 집합과 10의 배수의 집합을 합해주세요라고 시키는 거지. 혹시 보여?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 거 보여? 얘가 여기 따까리 아닌가? 그럼 합해봤자 이게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정답 10개. 아이 그래 안 그래? 10의 배수라고 하는 넓은 범주 안에 20배수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일이 써가지고 확인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 지금은 알았지? 근데 궁극적으로 나처럼 하길 바란다는 거야. 내신 때. 됐니?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약수로 바뀌면 공 약수겠지 뭘. 그지? 교집합인데 12의 약수이면서 18의 약수면 뭐 공 약수겠죠. 뭐 그렇게 가는 거겠지. 582번. 사실 이거는 뭐 집합 문제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부등식 문제인데, 자 A를 먼저 풀었다고 칠게. A를 풀면 1부터 3까지라는 건 보일 거라고 믿어요. 그죠? 자 B를 풀었다고 칠게. 뭔지 몰라. 대충 그냥 똥부터 똥까지라고 있겠지.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여긴 등호 빠지고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만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이 범위와 이 범위가 겹치지 아니한다. 그지? 그러면 1부터 3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랑 겹치면 안 되니까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왼쪽에 찌그러져 있거나 오른쪽에 찌그러져 있으면 되겠다. 근데 어느 쪽에 찌그러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 있다라고도 한번 해보고 오른쪽에 있다고도 한번 해볼 거야. 뭔지 모르니까. 뭐 오른쪽에 뭐 대충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둘이 겹치는 게 없다는 말은 내가 잘 지켜준 거 맞지?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하래? A랑 B랑 합했더니 범위가 1부터 5까지가 나온대. 봐. 범위가 깔끔하게 이어지는 거 맞아? 뚝 끊겨 있는 적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중간에 끊겨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간에 끊겨 있잖아. 그러면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초록색이 여기 붙어 있으면 되겠지. 초록색이 여기 붙어 있으면 되겠지. 그럼 합해서 안 끊겨 있을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치면 합집합을 했을 때 얘부터 얘까지라고 나올 텐데 그게 1부터 5라고 할 수는 없잖아. 두 번째 방식에서 합하면 얘부터 얘까지라고 할 텐데 아 여기가 오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을 풀었을 때 범위가 초록색 입장에서는 3부터 5였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의 해가 3부터 5가 나오려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를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3하고 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때 두 근이 3부터 5가 나와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8, b 값은 15라고 쓰면 되겠죠. 홍민준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적당해요. 적당히? 자, 다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저번 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간략하게 할 거고 별로 어렵지 않아. 자, 여기 봅시다. 그림을 두 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집합이 2개짜리인 거랑 집합이 3개짜리인 걸 그릴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너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합집합에 몇 개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대체로 이거를 그냥 A에 있는 거를 먼저 더하고 B에 있는 걸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겹쳐있는 거를 2번 더했지 않았을까?
그럼 실제로 이렇게만 더하는 건데 이렇게 얘를 두 번 더한 거니까 그거를 다시 빼줘야 정상적으로 된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알아들어? 그러면 이거를 언제 써먹냐면 보통 이럴 때 써.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은? 그러면 A 집합을 2의 배수, B 집합을 5의 배수. 그러면 2의 배수 졸라 더하고 5의 배수 졸라 더하면 10배수를 두 번 더했으니까 10배수는 빼준다.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본인들이 아마 하고 있는 생각이야. 그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지. 돼? 알아들었어? 근데 3개짜리가 좀 까다로운데 잘 생각해봐 그냥. 저 3개짜리에 들어있는 모든 거를 합집합을 구하고 싶대.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고 싶대.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이 그냥 아니 A에 있는 거랑 B에 있는 거랑 C에 있는 걸 따로 더해. 그러면 그 순간 요렇게를 더하고 요렇게를 더하고 하는 과정에서 벌써 여기를 두 번 더했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A 교집합 B를 한번 빼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 근데 거기다가 C를 또 더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도 두 번 여기도 두 번 더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3개짜리 합집합을 할 때는 한 개 단위로 먼저 더한다. 그 다음에 2개 단위로 겹쳐 있는 걸 뺀다. A 교집합 B도 빼고 B 교집합 C도 빼고 C 교집합 A도 뺀다 라고 쓰는 거야. 그지?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한 번씩 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가운데에 이 알맹이는 A를 더할 때 한 번, B를 더할 때 한 번, C를 더할 때 한 번 총 3번 더해진 다음에 교집합들을 빼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빼지니까 다 사라졌지. 그걸 마지막에 더해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거를 NA, NB, NC, NA 겹이 이렇게 외우는 거는 등신이고 의미대로 하나씩 더한다, 2개씩 겹친 건 뺀다, 3개 겹친 건 더한다. 그래서 원상복귀 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듣겠어? 당신들 나중에 확통이 수능 필수라서 확통을 또 무조건 배울 텐데 이거를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실제로 대학교 때도 배우는 거야. 다시 봐. 2개잖아. 2개니까 어때? 1개 더하고 2개짜리 뺀다. 지. 그러면 3개니까 어때? 1개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는 거지. 대학 가면 뭐 하게? 4개짜리 하겠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A 더하고 B 더하고 C 더하고 D를 더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A 교 B, B 교 C, C 교 D 뭐 이거 다 빼겠지. 2개짜리. 그 다음 3개짜리는 다시 더하고 마지막에 4개짜리 빼는 거야. 그게 너무 과하게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 안 가르치는 것 뿐이고. 알았지? 그렇게 공부하실 거고. 됐니? 이거를 뭐 지금 판서 쓸 것도 없어. 거기 앞에 다 써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86번을 문제로 봅시다. 시간 오버돼도 집합 다 끝내고 쉴 거야. 86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개 들어있대요. 맞죠? 또 뒤에 보고 있다. 언제 쉬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게 궁금하냐? 자, A 교집합 B에 몇 개 들어있대? 4개 들어있대.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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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갖고 16개 남았네? 이게 무슨 뜻이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둘 다 그렇다. 어디야? 바깥에 8개 있다는 거지. 그러면 총 20개 중에 12개가 여기 있잖아. 여기랑 여기에 몇 개 쓸 수 있어? 8개 쓸 수 있지. 근데 그게 1대 7인지 3대 5인지 4대 4인지는 모르지. 하지만 여기랑 여기랑 더한 게 8인 건 확실하지. 그러면 합집합이 아니고 요렇게 더한다, 요렇게 더한다를 할 때 여기 있는 거를 A개, 여기 있는 걸 B개라 그러면
A 플러스 4하고 B 플러스 4를 더하는 거 아닐까? 그지? 근데 문제가 이미 내가 여기 있는 거에 합이 8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16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어?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고, 아니면 너가 공식처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를 한 다음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교집합의 원소는 4개 있다고 문제가 준 거고, 이 말이 바깥에 있는 거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깥에 8개 있다면 합집합에는 12개 있는 거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얘가 16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 16 빼기 4를 해야 12가 나오니까. 이해하겠어? (590번) 해보세요. 그냥 닭집합을 A, 토끼집합을 B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문제는 닭 또는 토끼니까 합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네. 그걸 구하려면 닭집합 따로 더하고 토끼집합 따로 더하고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집합을 빼면 되겠네. 맞아? 문제, 닭을 키운다 150, 토끼를 키운다 113.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합집합이니까 220.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 수가 정답인 거잖아. 이해됐어?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니까 뭐 이양하시면 되겠죠. 그런 얘기지. 아까 596번 했고 599번 지금 배운 이런 어렵지도 않은 얘기를 살짝만 비틀어도 이런 식으로 어려워져. 봐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 B 두 SNS, 하나는 뭐 페북, 하나는 스레드 이렇게 해 그냥. 응? 이렇게 뭐 2개가 있대. 그때 A에 가입한 사람, B에 가입한 사람이 20명, 14명이래. 그럼 생각을 해봐. 전체 학생이 30명밖에 없음. 근데 인스타 가입자, 스레드 가입자, 보통은 둘 다 가입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문제가 A에 가입한 사람이 20명, B에 가입한 사람이 14명이래. 그러면 전체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때 문제가 A와 B에 모두 가입한 계란 노른자의 사람이 제일 많을 때와 제일 적을 때를 구하라는 거지. 물어볼게. 내가 뭐 가르친 것도 없지만 여기가 제일 많이 있을 거면 몇 명일까요? (14명이지) 아니 B가 14명이, 여기가 14명인데 그 14명이 전부 여기 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근데 A 입장에서 A에 있는 20명이 여기 다 있다고 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B가 14인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계란 노른자가 제일 커지려면은 그냥 아예 한 집합이 싹 다 포함되어 있으면 돼. 그거는 20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14짜리야. 이해돼? 그러면 그 순간 여기는 빵명인 거고 여긴 6명이겠지.
그러면 겉에 테두리에 몇 명이게? 10명이겠지. 이게 여기가 제일 클 때지. 그 질문?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을 때는? 그럼 같은 논리면 여기가 빵명이면 제일 적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20명이고 여기가 14명이니까 벌써 여기가 34명이라 말이 안 돼. 전체가 30명이라며. 그럼 4명을 죽일 순 없잖아요. 어떡해. 여기에 빵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그렇다고 이거를 무슨 뭐 초등학생들 규칙 찾기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1 써볼 거야? 여기다 뭐 2 써볼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는 행동이 고급진 형님들처럼 문자를 써. 그러면 여기가 얼마게? 20 빼기 x겠지. 여기가 14 빼기 x겠지. 그러면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x가 어쨌거나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합집합이 돼 있는 인원수가 얘를 안 넘어가기만 하면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봐. 그게 34-x지. 그게 3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말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x가 4보다 이상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못해도 4명은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이야. 알겠어? 이해됐어?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줘.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14명, 여기는 4명. RPM 너무 쉽다. 왜냐면 이거 원래 3개짜리도 해야 되는데 3개짜리가 없네? 아니 풍문고 부교재 3개짜리 있는데 (631번) 열심히 할 거야. 지금부터 2문제 풀고 쉴 거야. 이거 풀고 쉴 것 같은 희망은 버려. 자, 그림 그려보세요. 혜준이네 반 34명. 과목이 몇 개야? 3개지, 국영수. 그럼 집합 3개 그려야겠네? 그리고 그냥 편의상 국어를 A, 수학을 B, 영어를 C라고 하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집합은 34명. 국어가 A, 수학이 B, 영어가 C였어. 그때 문제가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9명이래. 다시 두 과목만. 두 과목만 듣는 거지. A랑 B만 듣고 C 안 듣는 거지. 여기. 이 점 찍은 부분에 사람의 숫자의 합이 9명이라는 거지. 그러면 세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여기 계란 노른자는 모르니까 X라고 쓰자는 거지. 이해됐어? 자, 모든 학생은 한 과목 이상 수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 자체가 34명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번만 쓰자. 3개짜리 합집합은 A를 더한다, B를 더한다, C를 더한다. 그 다음 2개짜리를 뺀다, 2개짜리를 뺀다, 2개짜리를 뺀다. 그 다음 3개 다 겹치는 거는 한번 원상복귀 시켜준다. 맞지? 그러면 하나씩 대입만 잘하면 돼. 여기가 34명이야. 국어가 A 18, 수학이 B 20명, 영어가 C 23명 에서 두 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9명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하고 애들이 다 틀려. 에이나 나 지금 안 쉴 거라고 정신 차려봐. 써볼 거사. 문제 봐. 두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아니고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가 어디야?
여기야? 가 아니고 이거 아니야? 얘는 뭐야? 여기야? 가 아니고 이거 아니야? 얘는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두 과목만 듣는 사람이 9명인 거니까 여기 점 찍은 데 합이 9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더할 때 그냥 9라고 쓰면 돼? 하나, 둘, 셋을 더하는 과정에서 점점점에 x 3번 더하는 거 아니야? 9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못해서 다 틀리는 거야. 이유는 보조사, 만. 이거 하나 때문에. 두 과목만 듣는 사람, 여기만 있는 사람이 9명. 그럼 여기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더할 때 이렇게 써봐. 여기를 ABC라고 쓰면은, 여기 X라고 쓰면은 얘는 A 더하기 X, 얘는 B 더하기 X, 얘는 C 더하기 X. 근데 ABC 합이 9. 그니까 9 더하기 3X.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는 풀 수 있죠? X 구할 수 있죠? 알았어. 봐줄게. 원래는 622번 하려고 했거든? 이게 풍문고 부계제도 있어서. 근데 집 가서 고민 잘하고 오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622번이랑 629번이랑 630번이랑 이거 세 문제를 정말로 제비나이, GPT, 콴다, 선생님, 형제 도움 안 받고 네 실력으로 풀고 맞으면 집합 쌉고수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진짜 이거 세 개를 정말 본인 실력으로 풀어서 맞아. 그러면 진짜 넌 집합 끝났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무조건 풀겠죠? 질문이 나와서. 지금 13분이거든? 23분까지 쉬었다가 명제 좀만 하고 갑시다.